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극명하게 나뉘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동시효과에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2%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코스피도 급락이 나오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코스닥은 급락이 나왔었고 코스피는 동시효과의 0.6% 이것만 제외하면 오늘 장중한 때 1.5%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기업들하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자동차 관련주는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미국에서 리스 판매량이 올라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작용이 되는 것 같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피 내에서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았다면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로봇 또 초전도체 엔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동시효과에 많이 빠졌다고 해도 2500포인트는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에 마이너스 0.6%가 나왔잖아요. 이때는 기관 쪽에서 10분 사이에 약 1000억 정도?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오면서 막판에 노이즈가 조금 생겼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거는 긍정적인 수급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1월 19일부터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삼성 SDI 이 종목은 참 웃긴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첫 순매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은 SK,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KB금융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는 공통적인 업종으로서 기관 외국인 상위 종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다소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큰 변동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3% 그리고 S&P500은 보합이었죠. 또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이 정도면 거의 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2.9%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흐름 생각보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 기조에서 미국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다행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오늘도 니케이는 상당히 흐름이 좋고 대만도 괜찮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최근에 바닥 부근에서 5일 연속으로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3번 나왔을 때 그때는 교과서적으로 바닥권이다 라는 신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중국 증시도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세요. 자, 오늘은 이슈들이 조금 많은 만큼 간략하게 핵심만 함축지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날에 미국에서 12월 PC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거의 3년 만에 3%가 깨지면서 2.9%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PC 지표라는 것은 개인 소비 지출,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 3년 만에 2%대에 진입을 했다는 것은 바로 내일 모레 FMCA가 있죠. 여기서 조기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도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잖아요. 하지만 어제 PCE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었고 또 이틀 뒤에 FMC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만큼 오늘은 테마주가 많이 속해있는 코스닥보다는 시장 중심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피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연결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관련주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흐름만 상당히 좋아요.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반면에 코스닥 쪽에 속해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 결코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이쪽은 무더기로 오늘 또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반도체가 8%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업종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 LG화학이라든지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이죠.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첨보, 포스코퓨첸 이런 종목들은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종 구분 없이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 코스피가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은 조금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우리는 이틀 뒤에 있는 F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게 정말로 조기에 인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로 지금 갤럭시 24 시리즈가 사전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전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샘 올트먼이 국내를 방한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순방하면서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산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픽 처리 장치, 이게 대량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울트먼 입장에서도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또는 AI 반도체 공장을 새롭게 지음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담했고 또 공장을 짓는 것도 논의를 했었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걸 차트로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20년 동안에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구간이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구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구간은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옴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이 발전했고 또 모바일로 들어가는 반도체 쪽도 크게 시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한 차례 성장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성장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이때는 서버용 반도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서버용 반도체가 크게 확대가 되었고 그때도 삼성전자가 큰 성장을 했었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당시에도 한 차례 성장이 나왔지만 금리 인상기에 맞물려서 주가는 다시 꺾였었고 또 지금 구간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러한 중요한 변곡점처럼 지금도 분명히 마찬가지인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AI 쪽이 시장을 주도함에 따라서 충분히 모바일 시장 확대라든지 서버용 반도체 확대, 그 당시처럼 주가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만원을 갈 수 있을까? 너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샘 올트먼이 반도체 협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또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다라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최소한 24년 말까지는 가져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는 삼성 SDI가 다른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가장 크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최근 들어 투자 확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 그동안 2차전지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삼성 SDI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불황기에서 삼성 SDI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실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정말로 내실이 탄탄한 기업일수록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경쟁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실이 탄탄하고 다른 기업들을 압도할 수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다시 시장이 화랑이 되었을 때 그때는 본격적인 차별화를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주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에서도 어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절대적으로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그 기대감은 오랫동안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때문에 정말로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하려면 분명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전까지는 좋은 내용에 따른 반등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빌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은 이른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투자 시점을 잡아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코스피 코스닥이 극명하게 나뉘었었던 대표적인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코스피 못지않게 코스닥도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